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간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306조 잭팟 터진다.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잭팟이 터질 건지, 자, 바닥에서 자사주를 왜 쓸어 담는지와 함께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섹터들 급등전 꼭 한번 주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뭐 오늘 급등하는 척 시세 분출이 나와 줬다가 오늘 장중에 이 장 초반이 거의 최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내리 하락입니다. 내리 하락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부터 분위기가, 오늘만 봐도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하루만 보고 판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3200포인트 정도 저항을 만들어 놓고 단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증시가 다시 한번 쏘아 올릴 것처럼 말아 올리다가 순간 찍어 눌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개인들의 꼬심과 동시에 누군가는 팔았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시장 자체를 보면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크게 안 벗어나면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늘 우리가 대선 이후에 뭐 했다, 대선 이후에 특정 뭐 증시에 엄청난 강한 모멘텀이 아닌, 저희도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 자체도 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미국 증시가 오르든지 빠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리스크가 아니죠. 대선 이후에 그냥 뭐 테마성 이런 것처럼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주들 뭐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가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사실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쉬는 척 하면서 빠질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없던 섹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매수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인들을 흔들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집하는 특정 섹터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섹터 중에 하나를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게 뭐다? 지금 외국인들은 하반기에 K바이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한 상승 랠리에 베팅을 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매수세가 들어올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뭐 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과 함께 S&P 500 역시도 사상 최고가 16,300선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뭐하고 있다? 이제 2분기에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런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뭐 기업들이라든지 불확실성이 뭐 해소됐다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았죠 대선 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어떤 테마성 이 수혜주에 집중을 많이 해요.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의 웬만한 섹터들의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근데 지금처럼 증시가 올라와 준다든지 이런 실적이 뭐 이렇게 받쳐주는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실적주들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기에 집중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현대 인프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좀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실질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당장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삼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상의 삼성전자보다도 저는 늘 얘기했던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도 강조했던 게 뭐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뭐를 키우겠다? 제약바이오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힘줬던 모습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한다? 기대가 되는 게 삼성이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에는 차세대 바이오 투자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엄청난 투자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큰 호재예요, 호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서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는 받쳐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떠한 상황이다. 자, 보면 알겠지만 당장에 2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을 수준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냥 증가도 아니고 그냥 역대 최대치도 아니고 실적이 오히려 10에서 20%는 더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분기가 당시 전분기 대비에 전년 동기 대비 37%가 나오긴 했어요. 요거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애초에 과거 작년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안 나왔죠. 작년 1분기 매출이 1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매출 퍼센트가 크게 증가한 거고 어찌 보면 매출액 자체는 지금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꾸준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하고 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3분기, 4분기에서도 뭐 갑작스럽게 뻘짓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다? 사상 최대 최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또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상 최대 실적이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봐도 뭐한다? 이미 바이오시밀러 판매는 계획대로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전에 있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에 대한 부분이 계획대로 판매가 되면서 매출이 끌어올려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번에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유지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이것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역시도 시장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뭐한다? 최근에 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유통회사 자체 브랜드 방식으로 미국에서 지금 공급하기로 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시장, 미국 처방약 시장 유통의 50% 이상을 점유한 대형 업체들과 바이오시밀러 동맹을 맺은 세계 첫 사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의약품 시장이 얼마 큰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 50% 이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7%로서 두 회사가 관리하는 한점함이 2억 명이 넘고요. 연간 관련 사업 매출은 350조 원에 달한다는 거죠. 굉장히 캐파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조단위 신규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추가적으로 안 그래도 이런 의약품 계약 체결 내용들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오는 시장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향후 5년 내죠. 향후 5년 내면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의 특허가 대거 만료가 돼요. 특허가 만료가 된다는 건 뭐예요? 복제약 시장,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다시피 뭐라고 하느냐? 대형 제약사 빅파마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로 약 306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이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병원에 가면은 복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인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복제약이 훨씬 쌉니다. 바이오시밀러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306조 원에 대한 규모가 오히려 손실로 들어온다는 거겠죠.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럼 말 그대로 그동안에 이 306조 원에 대한 규모는 어디로 가느냐?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당연히 순수익으로서, 순수익은 아니고 매출 수익으로서 충분히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이런 바이오 시밀러 후보 물질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든지 다른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다시피 이미 뭐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역시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2종의 미국 내 상업화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의한 이런 추가적인 매출도 꾸준하게 따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2분기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이후에 이 실적을 이어갈 수 있냐 없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을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목표 가격 같은 경우도 오히려 130만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로 130만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130만원 갔을 때는 여기서 끝나느냐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식하면 알겠지만 지금 최근에 또 뭐도 나오고 있습니까? 코스피 3000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3000, 5000P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또 묻지마 포모 현상이 나와주면서 130만원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130만원 시작이라는 거는 이걸 발판으로 딛고 150, 200까지도 점프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또 뭐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느냐? 제약바이오 랠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외국인들은 뭐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주워 담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제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다시피 뭐 이런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여러분 13곳으로 들었다가 이게 나오죠. 굉장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함께 오히려 제약바이오의 강한 랠리가 하반기 시작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유한양행 같은 경우 200억 규모의 자사주 자기 주식 취득 결정 매입, 그다음에 뭐 보령도 뭐 101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제약사들이 뭐 하고 있다, 이런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7월이면 하반기예요. 하반기. 그래서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금리나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과 함께 제약바이오의 강한 또 상승 랠리가 나오지는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궁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